안녕하세요. 한준입니다. 이탈리아 세리에 A 무대로 진출하며 유럽 빅리그에 입성한 김민재 선수 2022-2023 시즌 나폴리의 초반 선두 질주를 이끌면서 이탈리아 현지 언론 그리고 이탈리아 축구 레전드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수상하는 과정에서 영국 전역을 들끓게 했던 월드클래스로 인정받았던 손흥민 선수에게 쏟아졌던 그런 찬사가 대한민국 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에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이례적인 극찬과 찬사가 3라운드 일정 이탈리아의 전통의 강호 피오렌티나와의 원정 경기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김민재 선수의 활약 1, 2라운드 일정은 상대팀이 약했기 때문이다라는 조금의 의심을 완전히 지워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활약 현지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고 어떤 점이 수비 축구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극찬을 받게 된 이유인지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2-2023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지난 주말 3라운드 일정이 진행됐는데요. 우디네세가 몬차에 2대1로 승리했고 강호 인테르밀란이 라치오 원정에서 3대1로 패배했습니다. 유벤투스와 로마의 빅매치는 1대1 무승부였고요. 지난 시즌 우승팀 AC밀란은 볼로냐에 2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나폴리가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0대0으로 비겼는데요. 많은 팀들이 혼전을 겪고 있고 특히 인테르밀란이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나폴리가 현재까지 2승 1무로 무패를 유지하며 승점 7점, AC밀란, 라치오, 아탈란타, 토리노, 로마 등과 함께 나란히 최고 승점을 얻고 있는데요. 골득 실차 우위로 1위를 지켰습니다. 나폴리가 1980년대에 디에고 마라도나의 활약을 바탕으로 깜짝 세리에 A 우승을 연달아 차지하면서 나폴리의 정말 최전성기를 이끌었는데요. 지난 몇 년 동안 나폴리가 꾸준히 챔피언스리그 무대에도 나섰고 또 세리에 A 준우승도 많이 차지하면서 좋은 축구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면서 제2의 황금기를 맞이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엔 코파 이탈리아 대회 외에 세리에 A나 유럽 대항전 우승컵을 들지 못하면서 마라도나 시절을 재현하지는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올 시즌 오히려 팀의 베테랑 선수들, 지난 몇 년간의 황금기를 이끌어던 선수들이 떠난 시점에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진지한 경쟁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평가는 나폴리 측의 레전드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강호 인테르밀란의 레전드 풀백인 미켈레 세레나가 최근 이탈리아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의 중심에 김민재 선수가 언급됐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였습니다. 나폴리는 스쿠데토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할 진지한 경쟁자입니다. 조지아 공격수 크바라첼리아와 한국 수비수 김민재라는 두 천재를 영입한 구단에 찬사를 보내야 해요.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쿨리발리, 메르텐스, 인시냐 같은 선수가 떠난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쿨리발리의 이적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고 그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라는 천재 수비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데요. 피오렌티나와의 경기에는 이전에 치렀던 엘라스 베로나나 몬차와의 경기와 다른 지난 시즌에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까지 노렸던 지난 몇 년간 아주 좋은 성과를 냈던 피오렌티나와 원정 경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값집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의 통계 기록 기반 평점에서 김민재 선수는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최고 평점을 받았어요. 0대0으로 끝난 경기, 결국에 나폴리가 또 한 번의 무실점 경기를 한 과정에서 골키퍼 메레스 선수가 7.5점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평점이 7.3점의 김민재 선수였습니다. 피오렌티나에서는 최고 평점을 받은 선수가 중앙 미드필드인 암라바트와 왼쪽 측면 공격수 소틸이었거든요. 이 소틸 선수의 공격 전개조차도 김민재 선수가 대부분 차단하면서 소틸이 7.3점, 김민재 선수가 7.3점 이 두 선수가 최고 평점이었고 나폴리 선수들 중에서는 7점대를 받은 선수가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는 김민재 선수 외에 미드필더 잠보 앙귀사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0대0 무승부로 끝났지만 나폴리가 우승 후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피오렌티나 원정에서 주도적인 경기,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했는데요. 볼 점유율 원정팀임에도 나폴리가 52%로 앞섰고 무엇보다 슈팅 숫자 13대10으로 근소하게 앞섰는데 기대 득점값, 이 슈팅 기회들 중에서 골로 연결될 만한 확률로 봤을 때는 피오렌티나가 0.49골, 한 골을 채 넣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기회가 없었는데 나폴리는 1.68골로 한 골 이상, 두 골까지도 넣을 수 있는 경기를 했다. 빅찬스가 두 개나 있었는데 이 두 개를 놓쳤던 아쉬운 결정력 때문에 이기지 못한 것이지 거의 나폴리가 지배했고 이길 수 있는 경기였다라는 평가입니다. 통계매체 폰몹도 김민재 선수에게 평점 7.5점의 높은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날 경기 42회의 패스 중에 33개를 정확하게 연결하며 79%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는데 사실 수비수 중에서 높은 기록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날 경기 김민재 선수가 공격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운 과감한 패스 시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고요. 정확한 롱패스 연결은 6개 중에 3개, 그래도 공격을 바로 직격했던 패스 3개를 정확하게 문전으로 배달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상대와의 경합 상황 4번 중에 3번 승리하면서 75%의 승률을 기록했고 공중볼 장악 능력이 대단합니다. 지난 몬차전에서도 공중볼 승리 100%
100%를 기록했는데 이번 피오렌티나와의 경기에서도 6번의 공중볼 경합 중에 6번을 모두 승리했거든요. 게다가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많은 기대를 받았었던 세르비아 공격수 요비치가 피오렌티나로 와서 출전 기회를 모색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 요비치 선수와 헤더 경합에서 거의 100점 100승 모든 경합에서 승리하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파스코어의 평점에서도 김민재 선수는 7.6점으로 골키퍼 8.3점을 받은 알렉스 메렛 다음으로 높은 필드 플레이어 최고 평가를 받았고요. 히트맵을 보시면 수비 영역, 문전 위험 지역부터 빌드업 위치부터 공격 지역, 심지어 왼쪽 측면 공격수 위치까지 넓게 커버를 하면서 전방위 활약을 이번 경기도 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비 기록 살펴보면 가로채기 3개, 걷어내기 5개, 태클 3개 등을 기록하면서 많은 지표를 만들었는데요. 통계 기록 기반의 평가는 아무래도 경기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탈리아 내 최대 스포츠 신문인 라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가 경기 후 유료판을 통해서 이날 경기 평점을 공개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 최고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애초에 이 평점 평가 기사의 헤드라인이 김민재 선수였는데요. 피오렌티나의 선수 도도는 성장했다. 그리고 김민재는 벽이었다라는 평가 속에 평점 7점이 나란히 주어졌습니다. 나폴리 팀에 대한 평점이 6.5점이었는데 이들 중에서 김민재 선수가 유일하게 평점 7점으로 최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만큼 김민재 선수가 팀의 평균 이상의 능력, 최고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날카로운 공격 플레이를 펼쳤던 크바라첼리아조차도 6점에 불과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이날 경기 나폴리가 승점 1점을 얻었던 핵심 공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친 이르빙 로사노 선수는 5.5점으로 팀 내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평가를 살펴보면요. 1 밀리오레라는 평가가 더 베스트, 최고의 선수라는 뜻이거든요. 김민재 선수에게 최고의 선수라는 표기를 하면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크로스 패스가 마치 김민재의 머리에 자석이라도 있는 것처럼 끌어당겨졌다. 또 김민재가 공을 빼내고 전진할 때면 상대 수비에 혼란을 야기했다. 치엘린스키를 향해서 직접 보낸 패스도 기쁨을 주는 플레이였다. 근거리에서 맞붙을 때면 상대 공격수를 그의 피지컬 능력으로 공포에 떨게 했다.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수비수라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일단 공중볼 승리가 100%였잖아요. 크로스패스가 오면 김민재의 머리에 무조건 다 와서 맞았다. 김민재가 공 다 따냈다. 그런 얘기고요. 또한 공격 전개를 할 때도 상대 수비를 혼란시킬 수 있는 속도와 기술력을 보여줬다는 것, 그런 과감성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또 오프사이드로 아쉽게 취소했던 나폴리의 득점 장면의 기점이 김민재 선수의 롱패스였거든요. 로빙 스루 패스를 연결했던 그 치엘린스키에게 연결했던 그 패스를 얘기한 것 같은데 기쁨을 주는 공격 전개력까지 갖췄고 무엇보다 수비수로서 피지컬 능력이 대단해서 상대 공격수를 공포에 떨게 했다라는 평가는 김민재 선수를 벌써 이탈리아 세리에 A 최고의 수비수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보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 주요 장면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전반 8분 이 김민재 선수의 압도적인 헤더 커트 능력을 볼 수 있었어요. 요비치와의 경합에서 껑충 뛰어올라서 힘과 높이, 타이밍 모두 이겨내서 차단했죠. 그 흐른 공을 피오렌티나 선수가 잡아서 재차 공격을 전개했는데 빠르게 달려나와서 또 차단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다시 공을 주고받는 2대1 패스로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 움직이면서 드리블 돌파까지 시도했어요. 물론 이 돌파가 차단되면서 다시 수비로 전환하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김민재 선수가 헤더 경합, 전진 수비, 공격 오버래핑까지 모든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장면이었고요. 전반 21분에도 김민재 선수 특유의 넓은 수비 범위를 보여줬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공이 이어질 때 뒤에 있던 김민재 선수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공을 차단하고 몸싸움에서도 이겨냈어요. 하지만 이어서 흘러나온 공을 피오렌티나 선수들이 달려들어서 확보를 했는데 그 위치까지 또 김민재 선수가 끝까지 쫓아갑니다. 본인의 영역은 왼쪽 수비수인데 오른쪽 윙백 자리까지 달려나와서 수비를 하거든요. 그 뒤에 본인이 일단 달려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빠뜨리면 더 뒤가 위험해진다. 롱패스가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다. 내가 빈자리로 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왼쪽 사이드라인으로 이어진 공격을 끝까지 따라가서 몸싸움으로 저지해주고 끝내는 피오렌티나의 공격을 다 끊어내고 돌아왔던 대단한 수비를 보여준 김민재 선수였고요. 전반 24분에는 피오렌티나의 왼쪽 공격수 소틸 선수의 슈팅을 메렛 선수가 막아냈지만 문전으로 위험한 곳으로 흘러나왔거든요. 상대 공격수가 달려드는 순간 한 박자 빠르게 이 공을 탁 걷어내면서 결정적인 실점 위기를 막아냈던 김민재 선수의 활약이었습니다. 전반 27분에도 오른쪽 측면에서 올라온 날카로운 크로스패스 김민재 선수가 요비치와 경합하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헤더 경합 승리했고요. 전반 39분에는 김민재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또 한 번 40여 미터의 단독 드리블 돌파 질주를 통해서 왼쪽 측면 공격수의 공을 넘겨주고 공격을 전개했는데 아쉽게 그 뒤에 차단이 됐어요. 하지만 빠른 스피드, 현란한 볼 드리블 능력을 통해서 3-4명의 선수를 그냥 돌파로 혼자 힘으로 무너뜨리고 공격했던 김민재 선수가 센터백이 아니라 풀백, 윙백처럼 활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던 아주 멋진 장면인데 이런 플레이가 매 경기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스팔리티 감독의 주문도 있었을 것이고 김민재 선수가 향후
더 완벽하고 더 치명적이고 더 공격적인 수비수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전반 43분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 언급한 바로 그 아름다운 패스가 나왔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왼쪽 측면 높은 곳, 왼쪽 풀백 영역으로 전진해서 로빙스루 패스를 배후로 찔러 넣습니다. 이 패스를 치엘린스키가 받아서 문전으로 컷백을 시도했는데 골리니 골키퍼가 막아냈거든요. 흐른 공을 로사노 선수가 오른쪽 전방에 있던 오시멘에게 연결했고, 오시멘이 이 공을 몸몸으로 밀어넣으며 득점이 됐는데, 로사노의 패스가 오시멘에게 연결될 때 오시멘이 오프사이드의 위치에 있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아쉽게 이 득점이 취소가 됐어요. 득점으로 연결됐다라면 김민재 선수의 이 기점 패스가 굉장히 또 값어치를 높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 무산이 됐지만 어찌됐거나 유효한 패스였고, 이 패스를 통해서 김민재 선수가 빌드업이 좋은 수비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이날 경기 나폴리가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후반 6분 크바라첼리아가 왼쪽 측면을 돌파하다가 가운데로 꺾어 들어오면서 시도한 오른발 크로스 패스, 로사노가 배후에서 달려들면서 완벽한 프리찬스로 헤더 슈팅을 연결했는데 이게 골대 옆으로 살짝 빗나가고 말았어요. 골대 안으로만 이어졌다면 충분히 결승골이 될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나폴리가 거의 득점에 근접했던 기대 득점값이 나왔던 이유입니다. 결국에 이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끝까지 수비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피오렌티나의 공세를 막아냈고 0대0 무승부로 끝났는데요. 나폴리가 올 시즌 3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면서 선두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9월 2일 목요일 새벽 3시 45분 주중 경기가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도 열리는데요. 레체와의 홈 경기고요. 9월 4일 일요일 새벽 3시 45분에는 또 다른 강호 라치오와 원정 경기 치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팬들이 기다리실 경기가 이어집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 9월 8일 목요일 새벽 4시에 나폴리가 프리미어리그의 강호 리버풀과 경기하는데 김민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과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나폴리는 스페치아와 리그 경기, 레인저스와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 9월 18일 아직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시즌 세리에 A 우승팀 AC밀란과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9월 달에는 정말 기대되는 빅매치들이 이어지는데요. 한준TV에서 김민재 선수의 세리에 A 활약, 현지 반응과 상세 분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